반갑습니다. 교정학 및 실습 5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정용 연구 모형과 작업 모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앞서 여러분의 치과 교정학 및 실습을 위한 작업 모형의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배송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작업 모형 제작에 참여해준 학생은 이번 2020년 만학도로 우리 치기공과에 입학한 강호은 학생입니다. 강호은 학생은 우리 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후 사회생활을 하다가 우리 학과 만학도 전형으로 학점 인정도 받고 치기공을 통한 취업의 꿈을 이루고자 우리 학과에 1학년 신입생으로 입학했습니다. 나이는 흐르는 세월의 숫자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호은 학생은 나이가 많아 조금은 힘들겠지만 꿈에서 깨어난 마음가짐으로 나가면 후회 없는 밝은 빛도 있으리라 믿는다고 합니다. 치기공과에서 새로운 출발이 될 것이며 이제부터가 진정한 나의 갈 길이라고 생각하고 멈추지 않고 꾸준히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추후 발생하는 학사 일정의 변경에 따라 치과 교정 실습 기구를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실습을 해야 하는 상황에 따라 안전교육에 대한 동영상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변경된 학사 일정에 따라 배송 일자는 여러분에게 별도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습 모형 제작에 협조를 해준 강모은 학생에게 수업에 앞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교정용 연구 모형은 작업 모형과는 구별됩니다. 연구 모형은 인상 체득 시점의 시간이 게재된 기록으로서 교정치료 시작 시부터 교정치료 중, 교정치료 완료 시 또는 치열 보정 후에 여러 단계에서 제작됩니다. 치과 교정 치료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 환자의 증상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치료 계획을 수립하여 치료하여야 합니다. 치료를 수행하는 중에도 목표대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고 필요시 치료 계획을 수정하는 피드백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로는 안면 규격 사진, 파노라마 X선 사진, 두부 방사선 계측 사진, 표준 구내 X선 사진, 구강 내 사진, 그리고 오늘 수업을 하게 될 교정용 연구 모형 등이 있습니다. 교정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연구 모형을 제작을 합니다. 이 연구 모형은 교정의 진단에서부터 치료의 계획을 수립하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또한 교정 치료 기간 동안에 교정 치료 전의 교합 상태를 기록 보존하는 역할도 합니다. 교정 치료 중이거나 교정 치료 완료 시의 연구 모형은 교정 치료 과정과 교정 치료 결과를 기록하게 됩니다. 교정 치료 후 치열의 안정성은 교정 치료 완료 시의 모형과 치열 보정 후의 모형을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모형은 각 과정의 시간 진행에 따른 환자의 구강 내 형상을 입체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연구 모형은 치아 배열 상태와 교합 관계 등 합관계를 관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자료입니다. 환자 교육이나 임상 직내 연구 등에서도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치과 교정 임상에서 사용되어지는 진단 자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구 모형은 교합 상태나 치열궁이나 또는 치조부 등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강 내의 상태에서 치아의 크기나 치열궁의 폭과 길이, 그리고 기저골의 폭과 길이, 또 치아나 치조부, 치흔엽 이행부의 상태, 환자의 구강 내에서 볼 수 없는 측방이나 후방 또는 설측교합 상태 등을 입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모형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신미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은 백색 경석고, 화이트 스톤을 사용을 합니다. 석고, 플라스터라고 하죠. 석고만 사용할 경우에는 기포가 많이 생깁니다. 제작 중이거나 또는 장기간 보관할 때 모형이 파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경석고, 화이트 스톤과 석고, 플라스터를 적당량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구 모형 제작을 위한 모형제를 주입할 때 인상체에 유치가 잔존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치아의 비마모 상태로 인한 형태학적 특성이 뚜렷한 경우가 많으므로 인상체 내에 치열 함몰부에 잔존 타액의 세척과 함께 기포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연구 모형과 작업 모형은 수평 모형으로 제작됩니다. 수평 모형은 두개골과는 관계없이 개화 평면을 수평 기준으로 제작합니다. 상악과 하악의 모형 기저면이 개화 평면과 평행하게 제작하는 것을 수평 모형이라고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개화 평면의 설정 기준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하악의 중절치 절단과 최후방 구치의 원심 협측 교두정을 연결하는 평면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다 편리한 상악 중절치 절단형과 상악 제1대구치 교두정을 연결하는 평면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개화 평면 기준을 이용해도 치아 이동이나 악의 위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정치료에서는 개화 평면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 모형 제작 방법으로는 인상체에 모형제를 주입하고 동시에 기저부를 제작하는 1단계법과 기저부를 나중에 제작하는 2단계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1단계법과 2단계법을 이용한 제작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상체득입니다. 연구 모형은 구강 내의 상태를 정확하게 재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구강 인상이 모형의 정확성을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모형 제작을 위해 정확성이 충분한 인상인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연구 모형 인상은 치아 주위와 주위 조직 부위가 치은 옆 이행부 그리고 최후방 치음부까지 충분히 연장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악은 상악결절과 구저른 부위까지, 하악은 구윤기와 치조 설축부까지 완전하게 인상이 체득되어야 합니다. 인상 재료는 주로 탄력성이 있는 알긴산염 인상제, 알지네이트라고 합니다. 알긴산염 인상제를 이용합니다. 인상면이나 인상 범위가 불충분할 때에는 재인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인상을 다시 떠달라고 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인상 체득 후 인상체를 공기 중에 그대로 방치하면 변형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인상 체득된 후 인상체는 치과의생사가 바로 석고를 주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알긴산염 인상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알긴산염 인상제로 체득된 인상체는 경석고를 즉시 주입하여야 합니다. 혹시 즉시 주입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면 습도를 100% 유지할 수 있는 용기 속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즉시 모형제를 주입해서 모형의 변형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다음은 경석고의 주입입니다. 앞서 경석고는 화이트스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이트스톤은 치과 교정용 경석고입니다. 석고인 플라스터와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인상체에는 환자의 타액과 혈액들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과 소독제를 이용해서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석고를 주입하기 직전에 인상면에 과잉된 물기가 있으면 이것 또한 제거해야 합니다. 인상체의 표면이 너무 건조되지 않도록도 합니다. 이는 알긴산염 인상제의 특성이 수분과 친화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인상체에 약간의 수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주입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석고를 주입한 후에 인상체와 모형제의 외부의 압력이 받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트레이 손잡이를 수평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고정시켜 모형제를 경화시켜야 합니다. 이는 인상체의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를 통해 정확한 연구 모형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공교반기로 경석고를 혼합하면 기포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상체에 경석고를 주입할 때는 진동기 위에 한쪽 방향에서부터 소량씩 흘려 넣습니다. 점차 반대편 쪽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기포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인상체의 지은엽 이행부를 충분히 덮는 형태로 경석고를 올립니다. 경석고가 충분히 경화되도록 1시간 정도 기다립니다. 다음은 모형 틀의 선택입니다. 모형 제작 방법이 1단계법과 2단계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형 기저부가 1단계, 2단계법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모형 기저부를 제작할 때는 작업 편의와 재료 절약을 위해서 기저부형 모형 틀을 이용합니다. 모형 틀은 모형 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것과 중간 것, 작은 것 이렇게 해서 앞궁의 크기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형 틀의 선택은 후에 기저부 삭제 과정을 고려해서 약간 여유 있는 크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저부를 만드는 모형 틀에 경속고를 주입합니다. 이때도 기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진공개방기와 진동기를 사용합니다. 다음은 상악 모형 기저부의 제작입니다. 바닥면에 해당이 되겠죠. 베이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모형은 기저부 경속고를 넣기 전에 물에 충분히 흡수시켜 주어야 합니다. 기저부 경속고와 결합도를 좋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모형과 기저부 경속고와의 분리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모형 틀에 경속고를 채워넣고 모형 기저부와 개화 평면이 평행되도록 합니다. 부치부보다 전치부를 약간 깊게 눌러 개화 평면과 모형의 기저부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형을 넣을 때는 너무 강하게 눌러서 모형 틀 안으로 모형이 깊게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깊게 들어가면 모형의 두께가 얇아질 수 있습니다. 상악 전치는 전방경사가 되어 있으므로 모형 틀에서 모형을 가급적 후방으로 위치시키고 기저부 삭제 시 전치부가 기저부보다 돌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결합된 하악 모형의 최후방 구치가 상악 모형의 후면보다 후방에 위치될 수 있으므로 상하악 결합 관계와 모형 틀 전후 관계의 적당한 위치 설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은 하악 모형 기저부의 제작입니다. 하악용 모형 틀에 경속고를 채워 넣습니다. 하악 모형을 위치시킨 상태에서 미리 제작한 상악 모형을 하악 모형에 결합시킵니다. 그리고 상악과 하악 간의 기저면의 평행과 후면이 가급적 일치되도록 위치시킵니다. 이는 다음에 트리밍 과정을 진행할 때 모형 기저부 삭제량이 가급적 적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모형 기저부를 원하는 크기로 만드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상악 모형을 제거하고 하악용 모형 틀에 여분의 경속고로 모형 기저부를 마무리합니다. 경속고 경화 후 모형 틀에서 분리한 하악 모형은 결합면에서 보았을 때 모형의 치열궁이 기저부의 중심에 위치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상악 모형의 기저면 삭제 형성입니다. 일반적으로 결합평면 기준대로 하악의 결합평면을 하악 전체의 절단면과 최후방 구치 교두정을 연결한 결합평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합평면의 높이를 동일하게 기저부의 주위면에 표시를 합니다. 표시한 부분까지 삭제하여 결합평면과 기저면을 평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악의 구융기부, 리트로모랄 패드죠. 이 부분이 방해돼서 제작이 곤란한 경우도 많습니다. 보다 손쉽게 상악 중절치와 제1대구치 교두정을 연결한 결합평면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할 겁니다. 이때 평면으로 표시된 선까지 삭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삭제량은 치하부와 치음부 그리고 기저부 이렇게 1대 1대 1의 비율로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상악 모형과 하악 모형의 후면 형성입니다. 상악 모형의 기저면이 결합평면과 평행하게 삭제되면 먼저 상악 모형을 트리머의 테이블에 놓고 모형 정중선과 직각이 되도록 후면을 삭제합니다.
이때 트리머의 선반과 삭제판 디스크가 직각이 이루는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상악과 하악 모형의 교합면에 정확히 교합 기록이 접합되도록 교합면의 기포 등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후면을 삭제한 상악 모형의 교합 기록과 하악 모형을 교합시킨 채로 하악 모형의 후면이 상악 모형 후면과 동일한 면이 될 때까지 삭제를 합니다. 이때 상악 모형 후면이 삭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하악의 최후방 구치가 삭제될 수 있으므로 최후방 구치가 삭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은 하악 모형의 기저면 형성입니다. 상악과 하악 모형의 후면을 삭제 형성했을 때 교합 기록을 물린 상태로 모형을 돌려 후면을 모형 트리머 선반에 올려놓습니다. 상악 모형의 기저면을 평행판에 접촉시킨 상태로 하악 모형 기저면을 삭제합니다. 이는 상악 모형의 기저면과 후면이 직각 상태가 되고 상악 후면과 하악 후면이 일평면이 됩니다. 다시 하악 모형 후면과 하악 모형 기저면이 직각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결국 상악 모형 기저면과 하악 모형 기저면이 평행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좀 힘들죠? 제가 그림 부분에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달았으니까 여러분이 교재를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합된 상악과 하악 모형의 전체 높이는 70cm 정도가 적당합니다. 상악과 하악 모형의 높이가 동일한 것이 심미적으로 좋습니다. 다음은 상악 모형 기저면의 외형 형성입니다. 영구 모형은 기저부의 좌우 대칭성을 갖도록 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국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대칭되는 기저부가 되도록 제작하면 치열국 내의 비대칭을 찾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깔끔하게 제작되기 때문에 환자에게 보여주기 좋고 교정치료에 관한 상담에도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좀 지저분하게 만들어져 있으면 환자의 상담 과정에서 신뢰가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치아나 치은엽 이행부 그리고 구흉기 리트로모럴 패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삭제되지 않도록 그 외측을 기저부의 외형선으로 합니다. 하악 치아가 상악 치열의 외측에 있는 반대 개합의 경우에는 그만큼 상악 기저부를 크게 해야 합니다. 기저부의 외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능성이나 신미성이나 치열궁의 조화가 되는 형이 좋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악의 기저부의 외형은 상악에 맞춰서 형성합니다. 기저부의 외형 각도는 미국 치과의사회의 규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악과 하악의 측면 각도가 5도 차이가 있고 임상에서는 상악과 동일한 하악 측면 각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하악 모형 기저부를 일정한 형태가 되도록 외형을 삭제하고 여기에 맞춰서 하악 기저부 그리고 측면 그리고 전면 등을 삭제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면으로 상악은 정중선을 기점으로 견치의 중앙부까지 평면으로 삭제합니다. 하악의 모형은 전치의 치열궁이 망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곡선으로 형성해 줍니다. 이러한 형태는 상악 전치의 전방경사된 치아부를 더 돌출된 형태의 기저부가 보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측면과 후면 사이에 힐부가 있습니다. 이 힐부를 삭제합니다. 이러한 각도별 삭제는 모형 삭제기에 부속품인 각도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 각도 가이드를 이용하면 쉽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형면의 치은엽 이행부 형성과 수정입니다. 형성된 기저부의 외형이 좌우 대칭이 되는가를 투명 격자 등으로 확인합니다.
이 기구는 대칭성과 평행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투명한 아크릴판에 2mm 간격의 눈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은옆 이행부에 과잉된 석고를 삭제합니다. 모형상에서 가장 깊은 곳은 치은옆 이행부입니다. 하지만 외측부는 치은옆 이행부보다 높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약간 밖으로 벌어지도록 외측으로 경사시켜 삭제도 해줍니다. 이때 삭제 작업은 마이크로 모달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석고 모형이 젖어 있는 동안에 플라스터 바로 삭제하면 작업 능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삭 때는 석고 가루를 줄일 수 있어서 작업이 용이합니다. 다음은 모형면의 수정입니다. 플라스터 바 등으로 삭제할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각도로 수정을 합니다. 직영부를 명확하게 하는 등 자연스러운 형태가 되도록 수정해 줍니다. 또한 삭제 후 노출되는 기포는 충분히 모형에 물을 적셔서 경석고를 약간 묽게 혼합해서 조각도로 채워줍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땜빵을 하는 거죠. 자, 물과 경석고를 교대로 묻혀서 레진을 필적하듯이 레진을 올리듯이 깨끗하게 수정해 줍니다. 노출된 기포를 다 채우면 다시 면을 팔택하게 다듬어 줍니다. 모형의 기저부 절삭면은 마지막으로 샌드페이퍼로 부드럽게 마무리합니다. 샌드페이퍼 800에서 1000번 사이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때 물을 적셔가면서 사용하면 단시간 내에 깨끗하게 마무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면과 면이 이루어지는 성각이 있습니다. 성각이 삭제되어 각이 없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기저부에 각 면이 곡면이 되지 않도록 주의도 해야 합니다. 다음은 표면의 마무리입니다. 연구 모형은 장기간으로 보관을 해야 합니다. 이 먼지나 손때 등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소핑이라는 표면 처리를 합니다. 이 과정은 표면의 활택과 강도를 증가시켜 줍니다. 소핑에는 비누액이 사용됩니다. 물에 1리터 정도의 흰색 고형 비누 1개를 적당한 비율로 넣습니다. 근래에는 전용 소핑액이 시판되기도 합니다. 소핑에 사용되는 물의 온도는 45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소핑액에 건조된 모형을 약 30분 정도 담구었다가 꺼냅니다. 그리고 약간 습기가 있는 부드러운 헝겊으로 문질러 줍니다. 그러면 모형의 표면이 광택이 납니다. 완성된 모형은 정면이나 측면, 후면 등의 구광내 상태를 입체적으로 재현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저부 외형을 취열궁 외형에 맞춰서 필요한 크기로 제작하면 실용적입니다. 심미적으로도 우수합니다. 기저부의 모형면 주변을 넓게 형성하면 치은옆 이행부까지 충분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 연구개와 그리고 구강저 등을 충분히 삭제를 하면 설측면에서 결합 상태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교정용 연구 모형은 장기간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형 보관용 상자에 넣어서 보관을 합니다. 지금까지 교정용 연구 모형 제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큐멘터리 찍는 거. 하루 일과 올려서 요거도 대여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딴 넣었다가 0점 다시 0점 맞춰보고 올리고 그리고 다시 0점.
가성비